14단원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 자, 나온 거 에너지는 흘러요. 물질은 순환해요.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아요. 많은 데서 적은 대로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라 에너지는 흐름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은 생태계 내에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아요. 에너지의 흐름은 물리학적으로도 항상 많은 데서 적은 데로만 이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한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가요. 보통 빠져나갈 때 무슨 에너지로 빠져나가요? 열 에너지 형태로 빠져나가요. 생태계가 그래서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에너지는 누가 공급을 해준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된 빛 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 보통 광합성을 통해 생성되는 포도당, 탄수화물류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나게 되고, 이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 중에서 일부는 자기가 쓰고 호흡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일부는 먹이 사슬을 따라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고, 각 영양 단계에서는 자기도 섭취한 에너지의 일부를 호흡으로 쓰기 때문에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돼요. 이게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안에서도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분해자의 호흡이라는 과정을 통해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돼서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 에너지, 열 에너지가 워낙 저온이기 때문에 실제로 모아서 사용을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태 피라미드를 보면 먹이 사슬에서 하위 영양 단계부터 상위 영양 단계까지 각 영양 단계의 에너지 양, 개체수, 생체량이라고 하는 거는 뭘 나타내냐면은 그러니까 유기물의 총량이에요. 그러니까 개체수 곱하기 체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생체량이라고도 하고 생물량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체군의 유기물의 총량인데, 군집의 유기물의 총량인데, 자, 생산자부터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갈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양은 줄죠. 에너지도 줄고, 개체수도 줄고, 생체량 자체도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큰데 개체수가 적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전체 생물량 자체도 어떻다?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에너지의 효율은요. 자, 에너지 효율성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는 에너지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전 단계의 에너지의 총양분의 현 단계의 에너지의 총양으로 구해줘요. 그러니까 280분의 26.8 곱하기 100. 전 단계분의 현 단계예요. 그럼 만약에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1.2분의 0.1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이 에너지 효율은요,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이렇게 역삼각형 형태로 나타나요. 보통 이 생체량이나 개체수나 에너지량은 다 삼각형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에너지 효율은 일반적으로 위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주의해야 될 거 대체로 증가해요. 대체로. 꼭 커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위 영양 단계가 하위하고 비교했을 때 대체로 크지만 같은 경우도 있어요. 혹은 문제에 따라서 약간 작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상위 영양 단계 에너지 효율이 하위 영양 단계보다 크다라고 계산을 해버리면 안 돼요. 알겠어요? 직접 구해줘야 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정값이 아니에요, 저거는. 자,
그래서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자, 요거 나중에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 총 2000만큼의 에너지를 주면 생산자가 실제로 받아들이는 양은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1980은 다 이용을 안 해요. 그러면은 20만큼 실제로 받아서 일로 얼마를 줘요? 사채나 일로 8을 줘요. 그 다음에 에너지는 어디로 가요? 에너지 일부를 자기가 쓸 거 아니에요. 호흡을 통해서. 열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일부는 20에서 일부는 어떻게 돼요? 낙엽, 고사, 8 1차 소비자한테 가는 양이 있을 거고 자기가 호흡을 통해서 발생시키는 양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억하고 X하고 8하고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요? 2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이 1차 소비자도 X를 받아서 일부는 분해자한테 사채나 배설물로 공급을 하고 일부는 호흡을 통해서 0.9를 써요. 그러면 2차 소비자는 결국에는 다 호흡을 통해서 쓸 텐데 얘가 갖고 있는 게 총 얼마예요 지금? 0.4죠. 그죠? 그럼 0.4만큼 받았다는 소리인데 그럼 거꾸로 풀어보자. 이 0.4가 여기서부터 왔어. 그러면 얘는 0.4가 일로 왔고 그러면 일부는 2차 소비자한테 먹힌 거고 일부는 배설로 갔고 그러면 0.9하고 0.4하고 니은을 더해준 게 뭐예요? X죠 결국에는. 그죠?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거는 0.4하고 0.9하고 니은하고 더해준 게 X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X하고 8하고 더해준 게 얼마가 돼야 돼요? 기억하고 X하고 8하고 더해준 게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20만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결국에. 그죠? 그리고 분해자가 최종적으로 다 내보내서 다 열로 나간 양을 다 더해준 기억 더하기 0.9 더하기 0.3 더하기 디귿을 해줘 버리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합쳤을 때? 총 나머지가 얼마야? 20이잖아요. 20만큼이 결국에는 나와줘야 되겠는 거죠. 계산해 줬을 때. 그래서 생산자의 에너지 양은 20. 그 다음에 기억은 여기서 20이 빠지고 그 다음에 8 더하기 2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차 소비자한테 간 양이 얼마예요? 2란 소리죠 결국에는. 그죠? 이 표를 보면 그러면은 니은은 2차 소비자가 0.9 1로 간 게 얼마였어요? 0.4였잖아요 결국에는. 그치? 그럼 니은은 여기서 2에서 0.9 0.4가 빠졌고 1로 빠져버린 니은까지 합쳐서 2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결국에.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0.7. 그럼 디귿은 8과 0.7과 0.1이 더해져서 1로 나가는 게 얼마예요? 8.8. 그럼 합쳐서 기억 더하기 8.8은 얼마가 돼야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총 20에 해당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억은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합쳐서 다 디귿이 8.8. 그럼 기억 더하기 0.9 더하기 0.3 더하기 8.8이 얼마가 나와야 돼? 합쳤을 때 2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 더해서 얼마니? 1.2 더해주면 얼마예요? 10. 그러니까 기억이 얼마? 10. 그래야 전체 20이 맞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저 에너지의 흐름 수치값 다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이거를 다 열로 나간 걸 더했을 때 누가 나와야 돼요? 생산자가 처음에 갖고 있던 에너지 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모두는 최종적으로는 다 무슨 에너지로 방출되니까?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생태계에서 물질의 생산하고 소비를 보면은 생태계에서 생산을 역할을 하는 거는 노구밖에 없어요. 녹색 식물밖에는 생산을 하는 역할을 하는 애가 없어요. 나머지는 생산자의 역할을 해줄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식물 군집의 물질 생산하고 소비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총생산이 있어요. 즉 생산자가 일정 시간 동안에 과합성으로 생산한 유기물의 총량이에요.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도 하냐면은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했던 총광합성량이라고도 해요. 이거를 총생산량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일부는 뭐예요?
생산자가 자신의 호흡으로 소비하는 유기물의 양을 여기서 쓸 거 아니에요. 독립영양생물이다 보니까 자기가 광합성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총 유기물에서 자기가 호흡을 통해서 일부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쓴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냐면 총생산에서 호흡량을 빼준 게 바로 뭐가 돼요? 순생산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프를 보면은 총생산량은 뭐에다가 호흡량에다가 순생산량을 더해준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게 남은 건데 문제는 자 봐봐. 순생산량에서 일부는 피식이 돼요. 누구한테? 1차 소비자한테 잡아먹혀요. 그 다음에 식물이니까 말라 죽던지 일부 가지가 아니면 낙엽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손실되는 양을 고사 낙엽량을 뺀 나머지가 실제로 얘가 생장한 생장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나무가 컸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총 만들어서 일부는 호흡하는 데 쓰고 나머지 일부는 먹히고 일부는 고사나 낙엽으로 떨어뜨린 나머지가 얘가 큰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천이중인 군집이랑 극상에 다다른 군집이랑 비교를 해주면 자, 천이중인 군집은 아직 나무가 어떻게 돼요? 나무가 완전히 다 크지가 않았어요. 자라고 있는 어린 식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얘는 총 생산량이 어떻게 써요? 많겠어, 적겠어? 총 생산량이 어린 식물이에요. 어린 나무예요. 총 생산은 적죠. 나무 자체가 작다 보니까 광합성을 하는 총 양 자체는 적어요. 그러니까 총 생산량이 적어요. 대신에 극상에 다다른 군집은 나무가 크단 말이에요. 큰 나무들이, 교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총 생산이? 예, 그렇죠.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천이중인 군집은 호흡량이 어떻게 써요? 호흡량. 이거는 몸집에 비례해요. 생산량하고 호흡량은. 적죠. 나무가 작으니까 쓰는 양도 적은 거예요. 그 호흡량이 어떻다? 적다. 극상에 다다른 군집은 나무가 굵고 크단 말이에요. 교목이니까. 걔는 호흡량이 어떻게 돼요? 예, 호흡량이 많아요. 그래서 총 생산이 적은 대신에 호흡량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이중인 군집은 생장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장량이 많아요. 생장량 자체가 많아요. 왜? 잘 크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극상에 다다른 군집은 총 생산량이랑 호흡량이랑 거의 비스무리해요. 몸집이 크니까 많이 만들어서 자기가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생장량이 거의 없어요. 매우 적어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순생산량만 보면 어디가 많냐면은 천이중인 군집이 순생산이 더 많아요. 결국에는. 왜? 총생산은 적지만 호흡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식물 군집의 생체량, 생물량은 현재 그 식물의 군집이 보유한 유기물의 총량으로 현존량이라고도 얘기를 해줍니다. 아, 그리고 요거 잘 봐. 1차 소비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식물은 크게 뭐하고 뭐로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호흡량, 그 다음에 그러니까 총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게 순생산이죠. 순생산에서 1차 소비자인 초식동물한테 먹힌 게 피식량, 고사낙엽량, 생장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피식량이 그 아래에 있는 1차 소비자인 초식동물한테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섭식량이 되는 거예요. 섭식량. 먹은 양이야. 근데 먹은 양에서 배출량이라는 걸 빼면 배출량이 뭐냐면 배설이에요. 배설. 배설을 통해서 배설한 나머지를 뺀 걸 뭐라고 하냐면은 동화량이라고 해요. 동화량. 이거를 갖다 에너지를 쓴다는 소리예요. 동화량이라고 해요. 동화량에서는
호흡량이 있고, 그 다음에는 피식량 자연사. 얘는 뭐냐면은 그 다음 2차 소비자한테로 먹힌 거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는 생장량 이렇게 나타납니다. 얘는 배설을 안 하잖아요, 식물은. 동물은 배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출량을 뺀 나머지를 뭐라고 한다? 동화량. 알겠죠? 그러니까 1차 소비자, 생산자의 피식량은 1차 소비자의 무슨 양이랑 같다? 섭식량이랑 같아요. 알겠어? 생산자의 피식량은, 잡아먹힌 양은 1차 소비자가 먹은 양인 섭식량하고 똑같아요. 그 섭식량에서 배출량을 뺀 나머지가 동화량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네, 요것도 구분을 잘 해놓으세요. 그래서 식물 군집에 따른, 선생님 방금 설명했던 게 이거예요. 식물 군집에 따른 생산량의 차이. 자, 일반적으로 열대우림은요, 육상 생태계 중에서 순생산이 가장 많아요. 열대우림은 워낙 총생산량도 많기 때문에 순생산이 많고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천이가 진행 중인 군집은 생체량은 적어요. 왜? 나무가 작기 때문에. 생체량은 적지만 뭐가 많다? 순생산은 많아요. 순생산이 많은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 호흡량이 적어서 그래요. 오래된 원시림, 즉 극상에 도달한 애들은 생산량하고 소비량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생체량, 유기물의 양은 많지만 순생산량은 굉장히 적어요. 이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총생산이 많지만 뭐도 많다? 호흡량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생산량, 생장량이 적어요. 그리고 사람이 관리하는 농경지 자체는 순생산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왜요? 아니, 일부러 경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랭지 배추 같은 게 왜 이제 배추를 평지에다 안 기르고 높은 고산지에다 기르면 낮에는 기온이 높은 건 비슷해요. 고산지대나 아니면은 저지대나. 그런데 밤이 되면 기온이 고산지대는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낮에 신나게 광합성으로 만들어 놨던 걸 식물들이 밤에 어떻게 돼? 쓴단 말이에요. 기온이 높으면. 근데 기온이 낮으면은 대사율이 떨어지니까 얘네들이 많이 안 써. 그러니까 총 생산량이 어떻게 돼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경작을 통해서 순생산을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잡아먹히는 거 이런 거 없잖아. 일단 피식량 자체도 없고, 그 다음에 호흡량으로 쓰는 것들 자체를 적게 유지를 하다 보니까 순생산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일부러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소비자에 의한 물질 소비는 생산자의 피식량은 1차 소비자, 초식동물의 섭식량하고 같고,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은 1차 소비자의 호흡량, 피식량, 생장량으로 구분이 돼요. 근데 플러스 뭐까지? 배설량, 배출량까지 더해준 게 총 섭식량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거를 배출량을 뺀 나머지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동화량이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에너지 양을 구분해주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총생산에서 호흡량을 뺀 게 순생산, 순생산에서 고산 낙엽량하고 피식량을 뺀 나머지가 뭐 해야 된다? 생장량. 알겠어요? 네. 그 위에 나온 그래프 있잖아요. 요것도 많이 나오는 그래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식물의 군집의 생산량하고 소비량에 관한 총생산에서 호흡량 뺀 게 순생산, 순생산에서 고산 낙엽, 피식량 뺀 게 생장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잘 알아두세요. 자, 탄소 순환 봅시다. 자, 물질의 순환하고 에너지는 흐른다라고 했는데, 탄소는요, 이 대기나 물속의 탄소, 대기에서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물속에서는 CO2나 또는 탄산이온이나 탄산수소이온의 형태로 주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 생물체 내로 유입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광합성을 통해서 생물체 안에서 뭘로 저장이 돼요? 유기물의 형태로 저장이 돼요. 유기물의 상태로 저장이 되고, 얘는 호흡을 통해서 나가거나 아니면은 먹이사슬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유기물 형태로 이동을 하고, 다시 그 상위 포식자한테서 뭘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다시 배출이 되고,
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기 중에서 CO2 형태가 생산 자체에 들어왔다가 호흡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 소비자한테 가서 다시 또 호흡을 통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는 사체 배설물이 분해를 통해서 또 나가고, 호흡을 통해서 화석연료인 석탄이나 석유가 됐다라고 했었을 때 다시 연소를 통해서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 형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비교적 간단하게 돌아가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관여하는 딱히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질소 같은 경우에는, 질소는 생물체 내에서 단백질, 핵산을 구성을 하는 원소로 질소 고정작용, 그러니까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공기 중에서 질소가 N2의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얘가 이렇게 삼중결합을 하고 있는 애다 보니까 얘가 반응성이 작아서 매우 안정해요. 그래서 공기 중에 거의 78% 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질소 기체를 식물이 직접 이용을 못해요. 즉, 질소는 식물이 뿌리에서 흡수 가능한 질산염이나 암모늄염의 형태로 흡수가 돼야지 이용이 가능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건 질소 고정 세균. 자, 요 과정에서 뭐가 관여해요? 미생물이 관여를 합니다. 즉, 뿌리옥 박테리아, 아조토박터 같은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질소가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질소 고정 과정이에요. NH4 플러스로 N2가 바뀌는 과정이 질소 고정이고, 이 과정에서 뭐가 관여한다? 질소 고정 세균이 관여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암모늄을 이용을 하는 애들도 있는데, 암모늄 자체가 독성이 강하다 보니까 직접 이용을 못하고 얘를 질산화 세균이라고 하는 게 NO2-나 NO3- 형태로 바꿔주면 얘를 흡수를 해서 사용을 하는 애들도 있다란 말이에요. 모든 식물이 이 형태로 흡수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아질산이나 질산으로 바뀌면 얘네들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질소 고정 세균이 관여하고 질산화 세균이 관여를 해요. 자, 그럼 이렇게 흡수된 암모늄이나 질산 이온은 질소 동화 작용이라는 걸 통해서 뭐가 되냐면은 단백질을 만들어요. 또는 식물의 핵산이 될 수도 있고요. 얘네들이 질소 화합물, 단백질이나 핵산들은 먹이 사슬을 따라서 이동을 하다가 분해자나 사체가 배설물 속의 질소 화합물을 다시 암모늄 이온으로 분해하거나, 또는 이때 또 세균이 관여를 하는데, 토양 속의 일부 질산 이온은 얘네들은 탈질산화 세균이라는 게 있어요.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이 질산 이온을 질소와 산소로 분해해서 다시 공기 중으로 되돌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미생물이 총 3가지가 관여를 해요. 일단 공기 중에 질소를 암모늄으로 바꿔주는 질소 고정 세균, 암모늄을 질산이온이나 아질산균으로 바꿔주는 질산화 세균, 그 다음에는 질산을 공기 중으로 분해해서 방출시켜주는 탈질산화 세균 해서 이렇게 몇 가지가, 3가지가 관여를 해주게 됩니다. 알겠죠? 각 과정에서 어떤 세균이 어떤 과정에서 관여를 하는지 알아야 되고, 공기 중에 질소를 식물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이 되던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공중방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중방전. 공중방전은 말 그대로 번개가 치는 거예요. 번개가 쳐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랑 산소가 직접 반응해서 뭐가 되는 과정이야? 질산이온이 되는 과정이에요. 이건 공중방전인데 뭐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아요. 아주 소량으로밖에 안 생기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질산이 생기는 과정은 크게 몇 가지다? 암모늄 이온을 질산화 세균이 바꿔주는 과정이던가, 아니면 두 번째로는 뭘로 바꿔줘요? 공중방전을 통해서 공기 중에 질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질산이온이 되는 과정이요. 2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 식물이 생산한 유기물이나 외부에서 흡수한 물질은 먹이 사슬을 따라 이동을 하면서 다시 비생물 환경으로 돌아가서 순환을 하지만 물질과 함께 이동한 에너지는 얘 순환 안 해요. 최종적으로는 열에너지 형태로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알겠죠? 자,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 생물 군집의 구성이나 개체 수, 물질의 양, 에너지의 흐름이 이게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서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는데, 이 평형은 주로 먹이 사슬에 의해서 유지가 돼요. 먹이 사슬에 의해서 생태계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먹이 사슬이 복잡한 먹이 그물을 형성을 할 때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일어나고요. 이렇게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되고 있는 애들은 어느 단계가 일시적으로 한번 변동이 생기더라도 회복 능력이 좋아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금방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은 왜 생태계 형성이 잘 유지가 되냐면, 특정 개체가 어차피 먹이 그물이라고 하는 거는 포식 피식 관계가 얼마나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 개체 군에 변동이 생겨도 대체 피식자가 존재를 하면, 그러니까 대체 먹이가 존재를 하는 거죠. 대체 먹이가 존재를 한다면은 이 생태계 평형이 어떻게 된다? 쉽게 잘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 예를 들어서 코알라 같은 경우는 유칼립투스 나무만 먹는데, 이게 아무리 다양한 생물이 있어도 한 종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유칼립투스 나무가 멸종해버리면 코알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여러 가지 나무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나뭇잎을 먹을 수 있다라면은 이 멸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어떻게 돼요? 적어지겠죠, 결국에.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일시적으로 깨지더라도 이런 깨진 평형은 금방 다시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